일단 variable 변수라는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연산 결과라든가 또는 입력받은 어떤 특정 값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기억 공간을 우리는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변수라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데이터 입력을 받아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임의의 값이 마구마구 입력돼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입력받은 값을 일단은 저장하고 있어야 되죠. 그 보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임시 기억 공간이 바로 변수입니다. 됐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도 이게 아까 입력했던 값은 이 그릇에 들어있고 이 계산 결과 처리한 결과는 이 그릇에 들어있지? 이런 것들이 딱딱딱 표시가 돼 있어야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할 때도 이 변수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변수를 선언한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냐? 선언한다는 거는 저는 이런 이름을 가진 변수를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미리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은 프로시저의, 즉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고요. 변수 선언을 물론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 머릿속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은 탄생하는 창조에 어찌 보면 창조적인 작업이에요. 모방과 창조가 적절히 어우러진 거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변수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프로그램을 짰다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부분에 뭔가 오류가 발생했다든가 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든가 이럴 때 어때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수를 미리 잡아서 메모리 할당을 해줄 때도 이 변수가 꼭 있는 게 좋아요. 됐죠? 그리고 오류 수정하는 거 디버깅이라고 불러요. 이런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변수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변수 선언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dim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static, 그다음에 publi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네, 바로 어떤 범위에서 변수를 쓸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내 이름 홍길동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가 있다. 여기 꽃동네다. 우리 꽃동네에서는 내 이름 홍길동을 다 알아요. 근데 옆에 여기에 별동네가 있어요. 여기 나비동네도 있어요. 근데 얘네 동네에선 나를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동네에서도 나를 몰라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 동네에서만 나의 존재를 알고 있다. 즉 우리 동네 요 프로시디어 안에서만 사용하는 변수. 이게 바로 지역 변수라는 개념이에요. dim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변수 선언할 때 앞에 붙였던 선언문이 dim 이렇게 써 있으면은 해당 프로시디어 안에서만 돌아가는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 밑에 static 밑에 public이란 말 있죠. public이란 말은 이 동네에서도 홍길동, 이 동네에서도 홍길동.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딱 듣고 그 사람 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네에서 다 통용되는 변수를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불러요. 글로벌하다 이겁니다. 전역 변수. 그래서 public이라는 걸 붙이게 돼요. 그리고 stat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에서 이 변수의 값을 한번 지정해 놓으면은 그 값을 어떻게 해요? 이 범위를 벗어나서도 다른 범위에서도 그 변수 값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정적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억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dim 이걸 많이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요. 여러분도 이거밖에 들어본 거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DIM, 여러분 편의상 DIM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변수 이름을 쓰고 as, 그 다음에 변수 타입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릇이 밥을 담는 그릇이냐, 국을 담는 그릇이냐, 반찬을 담는 그릇이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 변수를 지정했는데 이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하게 되는 그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저장한다. 그럼 여기에는 string. 그 다음에 날짜를 저장한다. 그럼 date. 그 다음에 숫자를 저장한다. integer. 숫자인데 소수점을 기억한다. 더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변수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담을 거냐 그 타입을 뒤에다 써주게 된다는 겁니다. 타입을 안 배웠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나와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범위에 따른 변수의 선언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IM 이거 있죠? 이게 바로 지역 변수라는 겁니다. 즉, 하나의 펑션 안에, 하나의 서브 프로그램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지역 변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수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정적 변수라는 거 있죠? 예, 얘는 지역 변수와 마찬가지로 프로시디어 내부에서만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차이점이 얘는 한 번 변수 값에 뭔가를 넣어주면은 그 값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값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스테이틱.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아까 제가 그랬죠. 꽃동네, 새동네, 별동네 다 알고 있는 변수. 전역 변수는 프로젝트 안에 모든 개체에서, 즉 이 프로시디어에서 쓰던 거 이 프로시디어에서도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개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한다. 얘는 public하고 변수명, as, data type 이렇게 쓰고요.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그 값이 어떤 그 프로젝트가 하나의 프로젝트면 이 프로젝트에서 여기서 값을 3으로 바꿨으면 여기서도 3으로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각각의 프로시디어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전역 변수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 부연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 선언 규칙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변수로 지정해야 되느냐. 사실 변수는요, 한글로 지정할 수도 있고 영어로 지정할 수 있고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반드시 아무튼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변수 이름은. 문자로 한 글자를 잡아도 되고 두 글자를 잡아도 되고 255자 이내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VBA에서 사용하는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if, 이게 마음에 들어. 나 if를 변수로 쓰고 싶다. 안 된다는 얘기죠. 왜? if는 미리 약속된 명령문이에요. if 명령문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VBA 문법으로 미리 정의된 명령어라든가 함수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변수를 지정하면서 나는 그 연예인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 그래서 나는 변수 이름을 만약에 김희선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나는 김희선, 변수 이름 김희선으로 할래.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물론 쓰면 쓰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업무에 나 어떤 내용을 프로그램 할 거다. 그러면 이 변수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를 제3자가 딱 봐도 그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곧바로 머릿속에서 연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성격, 그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를 잘 느낄 수 있도록 변수 이름을 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에 공백은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변수 이름을 이렇게 예를 들어 S 한 칸 띄고 이름 이렇게
공백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S 이름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이런 식으로 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느낌표, 마침표, 샵, 달러, 퍼센트, 앰퍼센드, 골뱅이 이런 거를 제외한 특수문자는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S 언더바 이름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를 쓰는 건 가능한데 S 물음표 이름 이렇게 변수 이름에 물음표라든가 느낌표 이런 거는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예.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물음표도 안 돼요. 그래서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이런 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돼요. 그 다음에 변수 데이터 타입 있죠. 즉 도대체 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거냐.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변수는 저장되는 데이터에 알맞은 형식을 가져요. 이 형식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타입을 주는 게 타입마다 이 데이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 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이 변수의 크기가 다 달라져요. 예,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단 변수 선언 시 그와 같은 형식을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바이트는 1바이트예요. 메모리에 1바이트가 할당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0부터 255까지 숫자를 저장하려면 그 변수를 바이트 형식으로 잡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거는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숫자는 인티저 타입을 많이 써요. 우리도 이거 쓴 적 있죠, 인티저. 예, 얘는 2바이트예요. 즉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숫자보다 더 큰 건 어떡해요? 네, 바로 long 타입을 쓰면 돼요. long. 얘는 숫자인데 인티저보다 더 큰 숫자 4바이트 메모리를 차지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불리언이 나왔는데 불리언은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true다 false다 이와 같은 논리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이 불리언이에요. 그 다음에 싱글은 소수점이 있는 건데 왜 우리 숫자 저장할 때 3.3, 뭐 5.75 이런 거 저장하죠. 이런 소수점이 있는 거는 싱글과 더블 이런 데이터 타입을 쓰는데 얘는 소수 이하 자릿수가 좀 적은 애들 있죠. 싱글은. 예, 이렇게 소수 자릿수가 한 6자리, 7자리 요 정도 되는 건 싱글을 쓰면 돼요. 근데 그 이상의 엄청난 소수점들 있죠. 예, 그런 엄청난 지극히 작은 숫자들은 더블형을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런시는 돈이죠, 돈. 8바이트 정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1억 2,350만, 뭐 4,000원 이런 숫자 있죠. 이런 거는 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을 표시할 때는 커런시 데이터 타입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그 다음 데이트는 날짜 형식에 표시하는 거고 오브젝트는 모든 타입의 개체를 참조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문자열. 데이터가 문자 값이에요. 뭐 이름을 입력받았다든가 이런 건 문자죠. 우리 이름 숫자로 된 사람 없죠? 다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쓰고요. 베리언트는 숫자, 문자 모르겠다. 그냥 다 이런 걸 다 아우르는 데이터 타입이 베리언트예요. 됐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형식이 있는데 이건 뭐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들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변수의 선언 예를 좀 봐야 되겠죠? 자자자자 보세요. 일단 여러분 이거 이제 친근하다. 이거 뭐죠? dim a, b 뭔 얘기? 나는 변수를 2개 잡았어요. a, b 두 변수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a라는 그릇, b라는 그릇을 잡을 건데요. as 얘는 뭐로써? 인티저 타입으로 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a도 인티저 뭡니까? 숫자를 담는 그릇이고요. b도 인티저 숫자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DIMA 이렇게 뒤에 타입을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타입을 안 쓰면 뭐냐면 나는 이 A를 어떤 타입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거죠. 이렇게 쓰면은
기본적으로 VB에서는 얘를 베리언트 있죠? 숫자, 문자 모두 다 표시하는 두리뭉실한 데이터 타입, 이 베리언트 형식으로 정의를 해버려요. 됩니까? 예, 요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체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체 변수는 좀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얘를 또 굉장히 많이 쓸 거거든요. 개체 변수는 셀 범위, 워크시트 이런 개체 있죠. 그러니까 대상. 여러분이 뭐 셀 A의 3번지부터 A의 100번지 여기까지 이런 범위에 대해서 무슨 작업을 하겠다. 그럼 이 대상을 우리가 개체라고 한다는 거 배웠죠. 예. 그 개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개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개체 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그 엑셀 문서에 대해서 워크시트가 아주 복잡하면 여러분 한 뭐 50개, 뭐 30개 이런 워크시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워크시트들 요 워크시트 각각을 나타내는 거 요것도 변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업하려는 대상이 뭐 셀이다, 워크시트다, 또는 워크북이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게 바로 대상, 개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체를 저장하는 변수가 바로 개체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개체 변수는 우리가 봤던 이런 데이터 타입과는 좀 다르단 얘기예요. 형식이. 자, 좀 보시죠. 이거 뒤에 가서 계속 여러분 만나게 돼요. dim, 똑같은데. 선언하겠다. 개체 변수를 나는 지정하겠다. 그리고 as 뒤에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개체 종류예요. 이해되죠? 개체 종류예요. 그래서 개체 종류를 여기 뒤에 쓰게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워크시트에 대해서 개체 변수 만들 건데 그러면 dim 예를 들어 변수 이름을 워크샘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dim 워크샘플 as 워크시트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는 워크시트를 하나 저장하기 위한 변수로 워크샘플을 만들 거야. 됐죠? 그리고 이 변수로 말할 것 같으면 세팅한다는 얘기죠. 세트. 그리고 뒤에 뭘 쓰냐면 해당 개체 변수는 이게 는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개체 대상의 값을 그대로 얘가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체 대상 나왔죠? 예를 들어 worksheet.nam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워크시트를 가리키는 변수 워크 샘플을 만들었는데 이 워크 샘플은 주로 어떤 걸 저장하냐면 현재 워크시트들의 이름 있죠. 워크시트의 이름들을 저장하는 변수가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 뒤에 가서 계속 나오니까 나 그때 한번 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습에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변수 사용 프로그램을 보시면 학습 파일은 이 매크로 09.xlsm 파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예요. 변수 연습 워크시트에 이렇게 이름하고 청구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수료 계산 단추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율을 입력하세요. 이게 떠요. 그러니까 수수료율이 몇 프로인지 그게 이제 입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0.033을 입력했어요. 이건 실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은 홍길동님의 수수료는 41,250원이다 라는 게 딱 계산돼서 메시지 박스로 나오게끔 해달라 이겁니다. 와, 이렇게요? 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아이고, 여기 엑셀에서 갖고 와야 되겠네? 그죠? 요 이름이에요, 요 이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엑셀에 셀 값으로 들어있는 A 3번지의 값을 이 VB 프로그램으로 읽어와야 돼요. 읽어와서 저장을 하고 또 청구 금액이 125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 125만 원이란 돈도 읽어와야지
여기에서 3.3% 계산해서 이 돈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 이거를 누르면 이게 뜨는 건 인풋박스인지 알겠는데 이게 뜨면은 이 값도 저장하기 위한 그릇도 있어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난 이건 어렵지 않아. 근데 뭐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이 매크로 09.xlsm 파일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변수 연습이란 워크시트예요. 그러면 현재 이 워크시트의 A 3번지 셀과 B 3번지 셀을 읽어갖고 와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워크시트에 대한 정보를 일단은 기억할 만한 대체 변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죠? 자, 해보세요. 수수료 계산 단추 보이죠? 자, 요거 우리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기 개발 도구 탭에 여기 디자인 모드 요거를 눌러서 수수료 계산 요거 더블 클릭해도 VB 창으로 갑니다. 더블 클릭해 볼까요? 따닥. 어때요? 뜨네? 그죠? Private Sub CMD 계산 클릭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얘 이름이 CMD 계산이에요.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행할 동작을 지금부터 써달라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요 엑셀에서 요 이름을 읽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둬야 되죠. 메시지 박스로 뿌리려면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dim, 자, 변수를 먼저 지정해요. dim, 그 다음은요. 네, 이름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변수를 잡으면 돼요. 자, 저는 제가 이렇게 str 이름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잡았어요. 그렇게요? 네. 그리고 as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홍길동은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 그러니까 너는 스트링을 저장하는 그릇이야. 이렇게요. 그 다음은요. dim 또요. 청구 금액 그냥 줄여서 금액이라고만 써볼까요? 금액. as 데이터 타입은요. 이거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currency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네. 저 알파벳으로 잡아도 돼요? 그럼요. 여러분 편한 대로요. 그러면 이렇게 변수를 잡으면 얘네들 왜 잡은 거예요? 그쵸. 엑셀에서 이들 데이터를 읽어와서 저장하려고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엑셀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갖고 오느냐? 정말 저는 그걸 못하겠네요. 여러분 이럴 때 개체 변수를 써야 돼요. 어떻게요? dim, 자, 개체 변수 선언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dim 대상은, 그쵸? 변수 연습이란 워크시트예요. 그쵸? 그래서 dim 변수는 제가 간단하게 w 이렇게 써볼게요. 저는 WORKS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W as worksheet 이렇게요. 그러면 W라는 변수는 워크시트 타입이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워크시트 걔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워크시트 종류가 여러분 어때요?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set W는 말이지 워크시트들 중에서도 얘가 워크시트가 많아질 수 있겠죠. 충분히. 워크시트들 중에서도 어떤 워크시트냐면 변수 연습이라는 워크시트. 됐죠? 그러니까 워크시트들 중에서도 변수 연습이라는 워크시트 얘를 가리키는 변수가 돼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W라는 애는 결국은 이 변수 연습 워크시트의 모든 권한, 여기 들어있는 이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다 얘가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W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W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W가 결국은 얘를 가리키는 거죠. 워크시트. 그러면 cells 이렇게 쓰면은 cells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자, 셀들, 이 변수 연습 워크시트에 셀들이 매우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홍길동은 몇 행 몇 열? 3행. 이게 행이죠? 가로가 행이에요. 여기가 열이고 행머리끌, 열머리끌. 아시죠? 그러면 행이 몇 번째? 세 번째. 열은 A가 몇 번째 열이죠? 첫 번째 열. 그래서 셀즈 쓰고 3,1 행, 열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러니까 현재 워크시트를 나타내는 W, 이 W에 속해 있는 셀들 중에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값. 됐죠? 이 값을 어디에다 저장해요? 홍길동이죠. 바로 str 이름이라는 그릇에다가 담아라. 이때 너는 똑같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할당하세요, 이런 얘기죠. 엔터. 자, 그럼 말씀해 보세요. 이제 금액이라는 그릇에는 뭘 담으면 돼요? W. 그 다음 뭐예요? 셀즈. 몇 행 몇 열? 그렇죠. 3,2. 이렇게 두 개의 그릇에다가 엑셀의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담았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수수료율을 인풋박스로부터 입력받아야 되죠. 그래서 자, 수수료율 변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자, 사실은 변수 여기다 써도 되는데 중간에 쓰기가 뭐하죠? 변수 선언은 변수 선언끼리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중간에서 엔터를 쳐가지고 dim 변수 이름 뭐라고 쓸 거예요? 수수료율 이렇게요? 저는 영어로 rate 쓰고 싶은데요. rate. 그럼 그렇게 써요. as. 이거는 뭐예요? 소수점을 키우죠. 그럼 여러분이 싱글로 잡던가 더블로 잡던가. 저는 더블로 잡아봤어요. 이거 소수점을 키우는 그릇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인풋 박스로부터 수수료율을 입력받아서 수수료율 변수에 담으면 되죠? 따라서 이렇게요. 인풋 박스 가로 열고 그 다음 뭐예요? 수수료율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사용자가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입력한 값을 어디다 고이 모셔둬요? 수수료율이라는 그릇에다 담아라.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수수료율도 나왔으니까 이제 계산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뿌려주면 되겠죠. 메시지 박스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님 나와야 되죠. 누구누구님 이름 홍길동님. 홍길동은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str 이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칸 띄고 str 이름. 이때 변수 이름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수식 같은 경우는 따옴표를 하지 않아요. 왜? 얘는 그릇이니까요. 예, 이건 따옴표 아니에요. 이 그릇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알아서 나와요. 이렇게 쓰면은. 그 다음에 연결할 때는 앰퍼샌드 그리고요. 님의 수수료는 자, 수수료 얼마다 이거 표시해야 되죠. 자, 그럼 수수료 계산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수식을 직접 쓰면 돼요. 자, 앰퍼샌드 여러분 아시죠? 연결할 때 앰퍼샌드. 자, 뭐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 수식은. 자, 여러분 금액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청구 금액. 그렇죠. 금액이란 변수가. 그러니까 금액 변수야. 네가 저장하고 있는 값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수수료율 안에 저장되어 있는 비율을 곱해보자. 그래서 답을 메시지 상자로 뿌려보자. 된 거죠. 엔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 말은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열은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해주고 변수 이름이라든가 수식은 따옴표 없이 쓰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마무리 끝. 어때요? 점점 프로그램 코딩 길이가 길어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아유, 그러네요. 그죠?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엑셀로 돌아간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디자인 모드를 일단은 한 번 더 눌러서 해제하고 그래야지 실행이 되죠. 자,
수수료 계산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니까 어때요? 수수료율을 입력하세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하기 쉽게 10%, 0.1 입력해 보겠습니다. 0.1 하고 확인 누르니까 홍길동님의 수수료는 12만 5천 원 나오죠? 125만 원에 10%, 12만 5천 원. 딱 나오죠? 네,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됩니까? 확인. 자,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짰습니다. 개체 변수 부분이 약간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계속 나오거든요. 그 개체에 가서 또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물 흐르듯이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프로그램 한 번씩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